경호처 내부 상황 정말 궁금한데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구로의 윤건영입니다. 네, 어제 의원님이 오후에 SNS에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MBC 보도,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한겨레 보도 등이 좀 줄을 이었는데요. 종합을 해서 좀 일단 공통분모가 도출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의원님이 SNS에 11일, 지난 토요일이죠. 11일에 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식사를 했다. 점심을 먹었다라는 어떤 그 내용을 공개를 하셨고 10일 날. 10일 날입니까? 한겨레는 오늘 어떻게 보자면 11일 날 3급 이상 간부들을 전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러 모아서 오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 좀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네. 지금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각각 따로입니다. 10일 날 2명을 따로 불렀고 그 다음 날 3급 이상 간부들을 전부 불러 모았고 그리고 어제도 오찬을 한 것 같고요. 어제도? 예. 어제는 누구랑 범위가 어디까지인데요? 어제는 경호차장 그리고 경호본부장 2인에다가 핵심 부장단 해서 4명을 추가해서 6명이 함께 오찬을 한 걸로 알고 그럼 있습니다. 10일, 11일, 12일 계속 오찬을 한 거네요, 윤석열 대통령. 11일은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 없어서 한겨레 보도는 11일이니까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3일 연속이잖아요. 그런 셈이죠. 그러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내부 단속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사실상 경호관들은 그림자잖아요. 네. 근데 그림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 사태의 주역처럼 비춰지는 것은 윤석열 씨가 밥까지 먹이면서 사실상 독려하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씨 작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김용의 라인들이 극성을 띠면서 경호처를 이렇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윤석열 씨 작품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다라는 이야기는 거꾸로 그만큼 동요가 심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경호처 내부는 혼란 그리고 분열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이 김건희 라인 주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경호처를. 하지만 어제 과장, 부장, 과부장 회의라고 하는데요. 과부장 회의에서 현 사태가 문제가 있다. 경호차장은 물러나라, 사퇴해라 라는 요구가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도도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간부가 대기 발령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확인하신 내용입니까? 뭐 제보를 받았던 내용이고 경호처가 부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다음에 어제 의원님이 이제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KBS가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글이 하나 11일에 올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김성훈 차장이 이건 이제 그 삭제를 지시를 했고 수용을 안 하니까 전산 담당 직원을 시켜서 숨김 처리를 해버렸고. 근데 또 어제 KBS 보도로 보니까 그 다음 날 어제죠. 다시 열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토요일 날 1시 반 정도에 뭐 저는 신원을 확인을 했는데요. 글 쓰신 분은 어떤 업무도 이제 확인을 했고 그분이 글을 하나 올렸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SNS에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은 핵심은 그겁니다. 경호처가 오버하면 안 된다. 집행을 막으면 안 된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이 된다. 핵심이 그건데 그 글을 올린 지 1시간도 안 돼서 경호차장 부속실에서 그 글을 내려라. 라고 해당 부서장한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해당 부서장은 내가 내릴 수 있는 글이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버티니까 통신 쪽, 즉 그 서버를 담당하는 쪽에다가 경호차장 부속실에서 이야기를 해서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런 다음에 어제 오후에 다시 그거를 복귀를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러저런 부담을 느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어떤 직원들의 반발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지금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11일 날 점심을 그 3급 이상들과 먹으면서 무력 사용을 지시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어제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면은 중화기 사용까지 어떤 이야기가 그러니까 거론이 됐다. 이 지금 보도가 나왔거든요. 일단 교집합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제보를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저러한 흐름들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지시한다라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이게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공권력이 집행하러 갔는데 그
공권력에 맞서서 지금 싸우라고 공권력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네. 공권력과 공권력의 싸움을 부추기는 게 윤석열 씨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거든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닙니까? 법 위에 내가 있다. 나를 체포할 수는 없다. 이 이유 하나인데 대한민국 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경호처 자체를 사병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도 위법한 짓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불법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경호처 차장 김성훈 차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번에 이제 그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김건희 라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이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씨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를 하면 네. 정식 경호처장이 돼서 권력을 잡겠다라는 생각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대요 지금. 본인 입으로 예, 얘기를 하고 예. 있대요. 예. 그리고 평소에도 전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보고도 하고 예. 이런 상황이었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잖아요. 윤석열 씨가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 방어 태세를 점검하는 모습들이 영상 찍힌 거. 영상 찍힌 거 나왔을 때 경호처장을 패싱한 겁니다. 경호차장과 본부장이 수행을 하고 경호처장한테는 알려주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눈에 들었던 거는 2023년 8월에 있었던 부친상이 계기였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예. 부친상 당시에 장례 업무를 김성훈 차장이 도맡아서 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친. 예. 그때 부친상 있었죠. 2023년 8월이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김성훈 차장이 지금 도맡아서 했다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묘자리도 알아보고 뭐 장례 업무들을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이 맡았다라고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눈에 좀 들었죠. 잠깐만, 근데 그게 경호처 업무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신임을 얻으면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윤석열 씨의 골프 관련 일정들도 모두 김성훈 차장이 맡아서 진행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김건희 여사하고도 무슨 또 인연이 있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이 제보가 사실 맞나 저는 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몇 가지 왜요? 좀 예. 대표적인 것만 좀 예. 소개를 해드리면 예. 부속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관저에서 키우는 반려견들 예. 옷을 경호관들이 구입하게 했다는 거예요. 에? 김성훈 차장이 경호관들한테 지시를 해서 반려견 옷 사오라고 했다고요? 그런 셈이죠. 지시 여부는 좀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요. 네. 심지어 경호관들 옷에다가 관계 기간에 마크까지 새겨가지고 선물하기도 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윤석열 씨 내외가 휴가 기간 때 네. 경호처 직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라는 제보도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노래방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폭죽놀이를 하는데 폭죽을 사오라고 시킨다거나 이런 사사로운 일에도 경호관들을 동원했다라는 제보들이 막 쏟아지고요. 가장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건 생일 같은 날에 직원들을 일종의 장기자랑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시종의 역할이지 경호처 역할이 아니잖아요. 경호처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 중에는 아예 인사 발령을 내서 근무인원에서 제외시켜서 그 일을 해라. 생일 잔치는 게 김건희 여사 생일로 얘기하는 겁니까? 뭐 대통령 내외겠죠. 대통령 내외요. 네. 그런 식의 제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서 사실 저는 이런 사실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그 정도로 뭐랄까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 눈에 들기 위해서 했다라는 제보가 이게 과연 사실일까라는 생각조차 그러면 듭니다. 반려견 노래서 아까 그 관계기관 마크 찍었다는 게 경호처 이렇게 찍어서 그러니까 그 올렸다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셈이죠. 좀 재밌게 보이기 위해서. 예.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운영위에서 이 양반을 여러 차례 부딪혔어요. 만났어요. 경호차장을. 그런데 일전에 제가 관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경호처에서 제기했을 때 저한테 개인 보고도 왔던 적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좀 이 양반 왜 이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스타일이 어떤데요? 직업 경호관답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어떤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에 대해서 골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역대 대통령 다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LPGA에 뭐 우리 선수가 몇 명 있다고 그 이야기도 하고요. 뭐 뉴스로 많이 나왔어요. 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직업 경호관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차분하게 그냥 있는 팩트를 위주로 이야기하는 게 직업 공무원들의 특성인데 네. 마치 정치인처럼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구심이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광우 경호본부장하고 김성훈 차장이 그 입사 동기라면서요, 경호처. 경호처는 공채 기수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2004년, 뭐 2005년 입사를 했다. 이런 네. 그런 기수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술은 동기라고. 근데 군대에서 뭐 선임이었다라는 뭐 그런 뭐 네, 뭐 보도 그런 있더라고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네. 그래요? 그러면 두 사람은 거의 일종의 세트 이렇게 계속 움직여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경호처를 이렇게 광기 어린 미친 지시를 받도록 만드는 일종의 사병화되었던 데에 대한 핵심 인물들이죠. 그 두 사람. 그리고 박종준 이제는 전을 붙여야죠. 전 경호처장.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경찰에 전격 출석을 하잖아요. 네. 이때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지시를 했는데 김성훈 차장이 바로 뒤집어 버렸다. 네. 이 내용도 어제 SNS에 공개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박종준 전 처장이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예. 경호처에다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답니다. 첫 네네. 번째가 비폭력이다.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라. 두 번째가 스크럼을 짰을 때 경찰 수사관들이 오면 이걸 열어라. 열어줘라. 그리고 체포 당해서 이동할 때는 경호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원칙들 압송을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걸 경찰에 들어가자마자 김성훈 경호차장이 모든 걸 뒤집어 버렸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게 토요일 날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테러 팀이 있거든요. 경호처 내에는. 예. 대테러 팀에게 복장을 완전 군장을 착용하고 화기는 가방에 넣고 실탄까지 챙겨라. 실탄 다만 삽탄은 하지 마라. 실탄에 넣지 말라는 총기에. 예. 그렇게 해서 매스컴에 노출되게 해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 보니까 뉴스에 나온 게 이제 백팩을 메고 있다. 맞습니다. 그게 대테러 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근데 그 대테러 팀들이 일종의 매스컴에 뭐랄까요, 뭐 과시하는 거죠. 우리의 무장이 이런 거야라는 식으로 김성훈 차장의 지시로 보여지는데. 예. 직원들의 경악했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식으로 경악을 했다는 거고 예. 대테러 순찰 활동은 어제 오후에 종료가 됐다는 제보를 또 받았습니다. 이게 아 그래요?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호 본부장 지시가 아니라 과장급에서 야 이건 너무한 거다. 예.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중단시켰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근데 박종준 전 처장은 왜 갑자기 경찰이 출석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다음에 사직서를 냈잖아요.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같은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가서 조사받겠다라고 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와는 정반대로 윤석열 씨 체포영장의 집행 시기를 늦춰야 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출석을 했다라는 두 가지 썰이 있는데요. 분명한 건 윤석열 씨가 박종준 전 처장의 출석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말렸다? 예. 말렸다는 게 아니라 뭐 가지 마. 뭐 지시라고 봐야 되죠. 지시. 사실상의 그런 거죠. 왜요? 왠지는 제가 뭐 취재가 아직 안 됐는데 윤석열 씨는 경찰에 출석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설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자에 좀 가깝지 않을까. 박종준 처장은 지금 상황이 못마땅하고 이걸 어떻게든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식이 좀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 경비안전본부장인데도 출석을 했잖아요. 경비안전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제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현 상황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발로 간다. 우리 경호가 가서 설명도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의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언론의 바로 이 지점에서 언론의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오히려 강경파가 더 득세를 해버렸다. 경호처 내에서. 그래서 더 완강하게 저항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현상이 뭐냐면 경호처가 지금 심각하게 동요하고 균열하고 있다는 그 증좌이기 때문에 저항의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다. 상반된 지금 그 진단과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느 쪽이시죠? 제가 볼 때 두 가지 다 같아요. 그래요? 예,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강성 지휘부가 경호처를 장악한 건 맞습니다. 박종준 전 처장도 빠짐이고 그리고 실권을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이 쥐고 있으니 보다 더 강해졌다라고 보는 한 시각도 분명한 거고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일선 경호관들의 동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차장 잘못했으니까 사퇴내 나가 라는 문제제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경호처가 동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 그래서 김성훈, 이광우 라인을 따라서 정말로 극단적으로까지 어떤 저항할 수 있는 인원수가 10명 내외, 그러니까 아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그 숫자를 특정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까지는 저는 좀 확인하긴 제한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경호처 내에서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훈 경호차장 라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주로 인사부서에서 근무했던 네. 갑질을 하면서 이제 경호처를 왜곡시켰던 인원들이 있습니다. 뭐 박모 부장이라든지 저한테 뭐 신원들이 다 파악됐는데요. 네. 그런 사람들이 분위기를 다 잡고 있어서 네. 저 인원을 그렇게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제한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또 여기서 저희도 지난주 금요일에 한 경호처 직원의 메시지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경호처 직원들의 심경이 지금 타들어갈까 하니까 마음이 그렇죠. 어느 정도라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의 심정을 보면 제가 오늘 하나 문자를 받았는데요. 아, 예. 네, 그걸 하나 읽어드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경호처 직원의 문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좀 그대로 좀 읽어주세요. 예, 그냥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읽어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네. 그대로 읽겠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 씨의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현재 열악한 근무 여건 하에서도 신의로서 참아내며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석열 씨가 본인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당신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믿을 수 없는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경찰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피경호인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씨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경호처 강성 지휘부를 멀리하고 국민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보내봤습니다. 아, 그게 그 문자의 전체 내용입니까? 네. 두 가지가 여기서 출전해. 일단 무기 사용이 지금 그러니까 팩트네요. 지금 이 문자에도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제보가 있어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은 윤석열 대통령 무기 사용을 지시를 했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문자의 내용이 그걸 포함을 시킨 거로 봐야 되는 거고. 네. 한마디로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 그렇죠. 이분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경호관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피경호인인 윤석열 씨를 맡고 있는데 윤석열 씨가 하는 행태, 네. 모습 이게 제대로 된 거냐.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호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게 이게 맞냐라는 항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좀 제가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경호처 직원들 일선 직원들의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면 설령 그 김성훈 차장을 그 필두로 하는 이른바 그 강경 파들이 뭔가를 한다더라도 경호처 직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내지 막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경호처라는 조직이 예. 한 사람을 정점에 두고 이제 명령과 지휘 체계가 확고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저는 특성이 있죠. 예. 예. 그런 문제 제기와 행동이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저한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만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직의 특성상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사실- 부분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맞습니다. 다 열어놔야죠. 네. 그래야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영장 집행에 들어간다면 그 시기는 그다음에 선결 조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국수본에서는 급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 2차 시기를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섬세하게 사전 정지 작업들을 충분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건 경호처 내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체포영장 또는 소환 조사 네. 등을 사전에 하겠다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처럼 한 번 들어갔다가 뭐 한 대여섯 시간 있다 나오는 그런 작전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를 들면 1박 2일 작전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유추해 보면 제가 정보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닌데 네네. 이게 마지막 작전인데 지난번처럼 4-5 시간 앞에서 갔다가 돌아오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꽤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겠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광기 전 위원장도 저희 방송에서 뭐 1박 2박 3일이 걸릴 수도 있다. 한 명 한 명 끌어내는 방식. 네, 이 네. 얘기라도 비슷한 견해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